유로존 악재가 다시 부상하면서 시장의 심리가 다소간 불안정해진 상황입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3인의 전략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머니투데이 방송의 이학영 전문위원, 하나대투증권 멘토스의 김현봉 연구원 두 분 함께 하십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시장의 중심이 되는 키워드를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위부터 3위까지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5위 키워드는 그리스 국민투표 12월 4일입니다. 그리스 국민투표가 12월 4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6차 구제금융 시기가 늦춰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4위 키워드는 LG전자 유상증자설입니다. LG전자의 유상증자설로 LG그룹주가 동반 하락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3위 키워드는 버냉키 추가 부양 시사입니다. 버냉키 의장이 추가 경기 부양을 시사했습니다. 관련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G그룹주 얘기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G전자, 1조 원 유상증자설이 돌고 있는데요. LG전자만 빠지는 게 아니라 LG, 이노텍, 디스플레이 같이 빠지고 있고요. 사실 그 증자 안 할 거라는 예측도 많지만 지금 답변이 좀 늦어지고 있어서 상당히 좀 그런 부분은 좀 불안합니다. 김현봉 연구원께서는 LG그룹주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은 뉴스에서 보시다시피 대규모 유상증자 1조 2천억 규모 얘기를 하는데 일단 두 가지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룹 자체 유동성 지원이라든지 또는 차입금 상환용 보니까 1조 7천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전달에 S&P가 LG전자 신용 등급을 하향을 하면서 조금 부정적인 그런 모습인데요. 아직까지는 미확인입니다. 미확인이고 한 공식 답변 입장까지는 좀 기다려봐야 되겠는데요. 가장 중요한 점은 최근에 IT 섹터, 물론 삼성전자라든지 일부 IT 종목군들은 외국인의 매수가 동반 yan매수가 일어났는데 일단 LG그룹주의 특징적인 거 보시면 기관 매수에 의해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개인 매수에서 움직일 종목도 아니고 수급에서 조금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아까 오후 1시가량 LG그룹 매매 동향을 좀 추정치를 조사를 해봤습니다. 기관에서는 한 108만 주 정도가 나왔고요. LG는 한 54만 주, LG디스플레이는 79만 주, LG화학도 이렇게 좀 매도가 나왔는데 일단 LG전자와 LG디스플레이, LG 이렇게 집중 매도가 나왔고요. 외국인 입장은 LG 같은 거는 좀 지주사다 보니까 사긴 사는데 일단은 가장 중요한 점은 기관의 매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따가 답변 결과가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 수급에서 오늘 좀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대량 거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수급에서 조금 엇박자가 난 것 같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수급이 약간 꼬였다고 보기 때문에 일단 저가 매수의 기회일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답변 확인 과정도 좀 필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조금 어느 정도 좀 시간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단기 급락 이후에 약간 좀 가격 조정이라면 추후에 기간 조정이 필요할 텐데 일단 기간의 매도가 좀 나오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조금은 좀 주의를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상증자를 할지 안 할지는 누구도 지금 예측하기 좀 어려운데요. 일단 수급상으로 보면 일단 조금 불안하다. 좀 이런 지적을 해주셨고요. 다음은 이제 미국 버냉키 의장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미국 경기 회복 속도가 너무나 늦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MBS, 모기지 증권이죠. 모기지 증권을 살 수도 있다. 구체적인 액션은 나온 건 아닌데, 이른바 이제 3차 양적 완화 가능성을 조금 열어놓은 것 같은데요. 이학영 위원께서는 지금 버냉키 의장의 이 발언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버냉키 의장이 한 얘기, 좀 문맥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오늘의 기자에서 얘기한 거의 핵심은 미국 경기가 정말 안 좋다는 것을 얘기했다는 것이 핵심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GDP 성장률도 당초 예상보다 1%포인트로 훅 내려잡았고요. 내년도 마찬가지 많이 내렸죠. 가장주란 실업률도요, 지금 9.1%가 2달 연속이었는데요. 올해 계속 그 정도 아니겠느냐. 내년도에는 당초 7% 수준 예상했었는데요. 8% 수준으로. 그것도 좀, 조금 다시 올려놨는데요. 문제는 그것도 골드만삭스에서 한 3, 4주 전에 내년도 이후엔 9.5%까지 갈 가능성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그것도 어느 정도 장밋빛 전망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모기지 관련 채권 얘기하는 것이 일부에서는 일단은 어떤 3차 양적 완화에 대한 기대감 이런 거로 해석하기도 해서 주가는 올랐다고 보는데요. 그거는 좀 냉정하게 봐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미국의 주가 요즘 반등하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쉽게 얘기하기 때문에 기업 실적 개선, 경기의 호전, 기대감 얘기하는데요. 경기는 아직 잘
좋아진다는 거를 오늘 분명히 버냉키가 얘기했다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올라온 것은 다분히 3차 양적 완화라는 어떤 금융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죠. 경기 이거랑은 아직은 좀 먼 얘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미국 경기 좋아진다, 글로벌 경기 좋아진다고 자꾸 주식 쪽에서는 얘기하는데요. 지금 주식 쪽 바깥에서 보면 내년도 그 글로벌 경제 어렵다는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좀 상반대 의견이 많이 있는데요. 너무 주식하신 분들 중에서 너무 또 다분히 좀 긍정적으로만 보는 것 아니냐라는 것에 대한 오늘 분명한 시각을 줬다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제 상황 좀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사실 3차원 양적 완화가 거론된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경기가 나쁘다. 이걸 반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2위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2위 키워드는 코스닥 선방입니다. 유가증권 시장과 달리 코스닥 시장은 상당히 선방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플러스 나다가 지금 오후 들어서는 조금 마이너스가 나고 있습니다. 게임주 중심으로 많이 올랐었고요. 오늘은 또 바이오주가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코스닥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김연봉 연구원께서는 지금 코스닥 강세 이게 좀 투기적인 성격 좀 가미가 돼 있다고 봐야 되는데요. 지속될 것으로 보시는지 또 코스닥 쪽에서 눈여겨볼 업종이나 이런 거 있으면 좀 같이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일단은 오늘 그 프로그램 매도가 좀 짙다 보니까 시장을 올려야지 쉽게 얘기하면 대형주 중심으로 가는데 오늘 특이한 점은 코스닥에서 실적 호전주 중심으로 좀 종목별 좀 차별화 장세가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근데 좀 차트를 하나 보겠습니다. 코스닥의 주봉, 구물망 차트를 좀 준비를 했는데요. 다들 아시다시피 2009년 초에 이미 코스닥이 2008년 말에 저점 찍고 올라왔는데 지금 가두리 차트 주봉을 보시는데요. 항상 우회 상단부에 매물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전체 흐름에서는 가두리가 계속 시작되고 있고요. 다만 2009년 초반 때부터 550포인트 부분에서 상단부로 오리려고 그러면 계속 그 망이 두껍습니다. 계속 조금 매물대가 많다는 요인이고요. 근데 최근 들어서 약간 근전적인 점은 우회 상단 그물망이 연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매물대가 조금은 좀 연해지고 있는, 그러니까 좀 소화 매물이 좀 일어나고 있다 보는데 아직까지는 가두리 장세로 봅니다. 코스닥은 주봉으로 보면 아직까지 조금 빠스컷 550포인트 상단 여부 돌파가 좀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다만 최근에 삼성전자라든지 스마트 기기 쪽, 스마트폰이라든지 태블릿 PC 이쪽에 수요가 증가가 됐고 삼성전자가 그 실적을 증명을 해 보였기 때문에 이쪽에 후광 효과가 예상되는 스마트 기기 확산 수혜주로 좀 기간 매수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이따가 1위 핫 키워드 시간에 다시 한번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스닥 시장 실적주 위주로 움직이는 흐름은 일단 긍정적으로 말씀하셨고요. 스마트폰 기기 관련주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그 내용은 조금 이따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삼성전자를 코스닥이랑 관계없이 삼성전자가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 지금 0.7% 정도 빠지고 있습니다. 100만 원 진입하려고 그러다가 지금 거기서 좀 미끄러진 양상인데 이학영 위원께서는 지금 삼성전자 지금 이틀째 조정받고 있는데 매수 기회로 삼아도 될까요?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네요. 삼성전자는 오늘의 매수 기회가 아니라 오늘뿐만 아니라 어제도 마찬가지, 내일도 마찬가지,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없으신 분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야 된다는 생각 갖고 있고요. 한 20%가량은 삼성전자를 지금 사셔야 된다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비싸다 보니까 자꾸 이제 IT 다른 주식을 찾는데요. 앞서도 좀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경기에 대해서 확신을 갖는 것은 약간 좀 위험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IT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IT에 뭉그러뜨려서 IT 주식 산다? 저는 철저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너무나 자주 말씀드렸다시피요. 지금 우리 김현봉 의원과도 잠시 코멘트를 하셨지만 결국은 스마트 기기에 대한 독보적인 실적을 보여준 거죠. 결국은 애플과 맞섰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결국 지금 최근에 주가를 강세로 설명하는 거죠. 얼마 전에 삼성전자 반도체에 대한 사장도 얘기한 거 아닙니까? 반도체 내년 1분기까지 안 좋다고 얘기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안 좋다고 얘기하는데 자꾸 증권사나 이런 데서 반도체 주변주로 자꾸 얘기하는 것은 저는 좀 논리적으로 자꾸 말씀드리지만 그거 틀렸다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정말 반도체나 디스플레이까지 정말 좋아지면 주가는 지금 100만 원이 문제가 아니라 더 훨씬 더 많이 갈 수 있겠죠. 머스트헤브 주식이면 틀림없습니다. 삼성전자 사실은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은 저가주를 더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데 어쨌든 절대 주가가 비싸다 그래서 회사 주가가 비싸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점, 이 점을 투자자 여러분들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1위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1위 키워드는 기관 외국인 동반 매도입니다.
유로존 불안감으로 인해서 그 외국인과 기관이 오늘 동반 매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도 여기에 따라서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유로존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은 최근에 불안한 부분이 EU 정상회담 이후로도 이탈리아 국채가 계속 상승하던 그 국채 금리가 계속 상승하고 있다는 점 이런 점 상당히 좀 불안하고요. 어쨌든 다시 유로존 문제가 상당히 좀 많이 부상을 했는데 오늘 밤에 G20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이학영 의원께서는 G20 정상회담 여기서 어떤 좀 뭐 가닥이 좀 나올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닥은 나올지 모르겠지만 정말 가닥을 잡으려고 정말 엄청나게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프랑스 대통령 정말 화가 나서 빨리 오라 그래서 그리스 총리 만난 거고요. 독일 총리 메르켈 총리 같이 만났는데 결국 계속해서 국민투표 하겠다고 얘기 나왔으니까 말이죠. 지금 할 말이 없게 됐는데요. 지금 그리스에 대한 신뢰도가 거의 뭐 땅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요. 중국 측에서 이런 상황에서 정말 돈을 더 투자하고 이럴지 그쪽 기금에 돈을 더 지분을 더 차지할지 이거가 상당히 좀 고민스럽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뭐 냉정하게 보셔야죠. 무리하게 예측하면서 예측 내면은 절대 도움이 안 됩니다. 일정 수준 1850 이하 가면 물량을 조금 줄이셔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 전까지는 시장 그냥 바라보는 것이 최선이다 생각합니다. 일단 어쨌든 10월에 비해서 지금 11월 달에는 여건이 상당히 좀 그 불안정해진 거는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 그 주가도 빠지고 있지만 환율이 올라가는 것도 상당히 좀 불안한 요인이고요. 조정이 뭐 길어질 가능성도 좀 그 대두가 되고 있는데 김현봉 연구원께서는 이제 뭐 조정이 길어질지 또 어떤 전략으로 가야 될지 아까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 기기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도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예, 뭐 주말에 G20하고 EU 재무장관 회의가 있지만 역시나 뭐 그리스의 포커스를 맞출 것 같습니다. 뭐 갑작스럽게 저희가 시장 리스크를 보면 예측 가능한 리스크와 예측 가능하지 못한 리스크인데 이번에 그리스 총리의 발언은 저희가 좀 예측하지 못한 리스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뭐 본인의 자리 유지인지 또는 국민들이 긴축안에 너무 많이 반대를 해서 국민들의 같이 뭐 합의가 좀 있을지 좀 중요할 텐데 일단은 일정이 나왔습니다. 12월 4일이라고 발표를 했고 사르코지 대통령도 그리스 국민 투표의 여부에 따라서 틀려진다. 그러니까 구제금융이라든지 그런 분위기겠죠. 그래서 좀 일정을 가늠해 보면 11월 달은 좀 눈치 보기. 그러니까 좀 대형주로보다는 조금 코스닥 또는 뭐 개별 종목군으로 수급이 되는 곳들로 코스닥의 특히 기간 그 리만브러스 사태 이전보다도 이 투신권에서 자금이 비중 들어온 게 아직 적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간 입장도 애매모호할 겁니다. 근데 좀 스모키 쪽으로 좀 트레이딩 관점 유지될 가능성이 높겠고요. 일단 그리스 국민 여론조사를 좀 보시면 뉴스에서 아시겠지만 일단은 2차 구제 금융 지원에 대해서는 다 반대되는 입장이죠. 59% 정도가 반대되는 입장이고 그럼 국민 투표 여부는 또 54%. 이건 좀 반반인 것 같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이거겠죠. 유로존을 탈퇴해야 되느냐. 이번에 이슈가 두 가지일 텐데 근데 다 동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투표가 일단 12월 4일이지만 크게 봤을 때는 극한 상황으로 갈 가능성은 좀 없다고 보겠고요. 가장 중요한 점은 아까 이탈리아 구체 금리를 얘기해 주셨는데 이 그랜드 플랜에서 보게 되면 헤어컷 인정해주고 일부 탕감해주고 그 다음에 유로은행 자본 확충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이탈리아나 스페인 주변 국가를 확산을 막자는 부분인데 일단 이 이탈리아 구체 금리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그리스 총리의 발언 이후에 재차 올라가는 부분인데 그래서 이 가장 이슈가 되는 부분은 전혀 못가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중요한 점은 12월 4일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는 부분은 뭐냐면 거래소 쪽 특히 대형주 쪽에서 보면요. 지금 지수가 좀 혼동세지만 IT에 대해서 좀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겠는데 오늘 LG 그룹주 자체의 기간 매도가 나오지 종목별 매도만 보시면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니스 이쪽에 그룹은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IT 업황에 대해서는 주도주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겠고요. 그래서 거래소 쪽은 IT 자동차 압축 매매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뭐 싼 맛에 사느냐 그런 거 말고요. 내년에 조금 지금 인덱스 대비 아웃퍼폼할 수 있는 이쪽 종목군을 접근을 하시고 조정시 저가 매수 기회라 보고 있고요. 코스닥은 뭐 스마트 기기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 날에 출연했을 때는 영풍 그룹 내 이 소재 쪽에 인터폴레스, 뭐 시그네틱스 그다음에 코리아 서킷을 얘기해 주는데요. 일단 스마트 기기 확산 수혜주 중에서도 좀 순위를 뽑아봤습니다. 개인적으로. 첫 번째는 PCB 쪽입니다. FPCB를 포함을 해서 인터폴레스와 이스페타시스, 그다음에 코리아 서킷 내년에 실적 증감률이 이 스마트 기기 중에서 상당히 좀 월등히 높습니다. 그래서 단발성이 아니고 내년까지 좋게 봐야 될 섹터 같고요. 그다음에 비메모리 반도체 쪽입니다. 뭐 메모리, 비메모리가 있는데 비메모리의 반도체 시장 규모가 상당히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STS
반도체라든지 시그네틱스, 원익아이패스, 국제일렉트렉 이런 것도 기관 수급이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요. AM OLED는 오늘 뉴스 보시면 아시겠지만 증설을 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장비 관련주들이 못 오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일회성이 아니라 소재 중심으로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은데요. 거래소 종목이긴 합니다만 제일 모직가, 그 다음에 산화물 반도체 쪽, 그래서 SMD의 그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쪽에 좀 수혜가 되는 뭐 나노 신소재 정도, 그 다음에 사순위로 둔다면 멜파스라든지 디지털 시스템, 그 다음에 뭐 내일이나 다음 주 월요일날 발표 예정인 뭐 시노펙스 이런 쪽으로 좀 분류를 하셔갖고, 그러니까 IT 삼성전자겠죠, 그렇죠. 그래서 스마트기 확산에 대해서 후광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종목군들은 성장 시나리오도 괜찮고. 예, 기간 수급도 좋기 때문에 이쪽으로 보시고요. 거래소 자체는 일단 눈치는 볼 수 있겠지만 급락 그 정도는 안 올 것 같습니다. 안 올 것 같고요. 지금 21선 상단에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인데 여기서 어느 정도 하방 여기선 유지하고 재차 우상향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IT 자동차 그리고 스마트 기기 관련주 이런 쪽으로 그 매매를 좀 압축시키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5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시장의 흐름을 살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